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출정식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전국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큐, 오늘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진단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이슈 나경원 변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책을 두고 나경원 부위원장이 빚을 탕감해주는 출산 시에 빚을 탕감해주는 내용의 출산 장려책을 언급한 이후에 또 대통령실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나 전 의원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견제구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저희 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예. 사선 보기 드문 여성 사선 의원이고 원내대표직도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이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주시기라고 믿고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직의 무게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는지 지금 하실 일은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내기보다는 당대표 출마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있고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라든지 기재부 돈이 이게 12조 내지 16조가 드는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협의도 중요한데 이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 이런 정책을 내면 정부의 정책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빨리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건 대통령 정책과는 다르다라고 제어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이고 대통령이 지금 위원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위원장과 협의 없는 어떤 정책들이 발표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각을 세우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우리가 타파해야 할 모습이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책의 난맥상이 하나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정책을 바로잡고 교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심지어 사회수석이 하시고 다음에 또 메시지가 나갔단 말이죠. 두 번에 거쳐서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결국은 나경원 지금 전 의원 보고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전에 과거의 발언을 100% 뒤집고 다시 당무에도 개입하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윤심이 없으면 당심도 없다라는 당권도 없다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출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박수영 의원님 SNS에 글 올리셨잖아요. 지지율 좀 높다고 해서 반하는 행동은 좀 정책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나경원 전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경원 의원도 있고 다른 분들도 지지율 조금 높다고 이제 대통령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게 우리 당원들한테는 굉장히 아픈 부분인 것이 저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전 이준석 당대표 있을 때에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후보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내부적으로 총질을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당이 분열되고 지지율이 떨어져서 대선을 겨우 이기게 됐던 것이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 당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게 반대를 하고 이런 게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비난을 한다든지 또는 협의가 안 된 정책 이게 아까 우리 박상혁 의원님께서는 대통령과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기재부와 협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돈이 드니까. 근데 그런 협의 과정 거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 공직의 무게에 대한 좀 판단이 흐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제가 SNS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물론 확실하게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당권 주자들 가운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당심은 어느 정도 확보한 모습인데 지금 이 상황이 윤심과 좀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경원 부위원장 출마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 고심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고 당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냐. 무리하게 출마를 해서 뭐 용산하고 충돌하는 이런 당 대표를 만들면 제2의 이준석, 제2의 유승민이라는 벼로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출마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그렇게 갈 만큼 사선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역량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예.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나오시는 게 좀 나을까요? 아니면 안 나오시는 게 나을까요? 뭐 야당의 입장이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제가 볼 때 좀 전에도 뭐 박수영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나경원 의원이 4선에 예.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를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정치적 미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당 내부 사정까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뭐 좀 적절치 않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전당대회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도 불안한데 이 정당이 집권 여당이 그런 부분을 좀 교정해주고 불안감을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지금 보면 서로 누가 윤심과 가깝냐 이런 경쟁들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 불안만 주고 있는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오늘 오전에 또 한편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의 단일화 언급하고 또 윤 대통령과의 인연 특히 강조했습니다. 윤 힘이다, 운명 공동체다, 뭐 정치적 미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도 사실 우리 당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결심을 하셔가지고 예. 후보 단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기여하셨고 또 이제 우리 인수위원장도 맡아주셨던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운명 공동체 말씀하셨는데 우리 당의 당원들 모두가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수도권 후보가 나와야 된다. 수도권에서 당대표 나와야 된다는 수도권 당대표론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출신인데 총선을 치러가지고 우리가 대패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승리의 관건은 그게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얼마나 좋은 정책으로 수도권 유권자들의 어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이지 당대표가 수도권 출신이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출마 선언 보면 그래도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표심을 얻어야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또 관련 내용도 이야기했거든요. 민주당 보시기에는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기 전에도 전문을 다시 한번 잘 네. 읽어봤는데 안철수 대표가 내세울 수 있는 정확한 강점들은 본인이 얘기한 것 같아요. 본인이 단일화한 부분, 인수위원장 한 부분 얘기는 했는데 과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별로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단일화 또는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근데 전에 보면 또 이준석 또 케이스도 있고 이런 걸 예.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은 윤심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이번에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예. 뭐 수도권 후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번 안철수 후보의 출마의 결과도 그런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예. 윤심이 어느 정도 당락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앞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윤심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딱 이걸 네. 정했다기보다도 그 윤심이라는 것을 구애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과거 여야 상관없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건전한 당청 관계, 지금은 청와대는 편이 안 쓰니까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라는 것을 오랫동안 여야가 함께 목 놓아 외쳤었고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말입니다. 건전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윤심만 지금 외치고 있는 모습이 과연 이게 공당의 전당대회의 모습인지 그리고 거기에 또 개입하는 이 대통령실의 모습이 정상적인 대통령실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이죠. 예. 한편에서는 지금 오늘 그
캠프 개소식 열었던 김기현 의원, 뭐 윤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윤심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오늘 직접 그 캠프 개소식도 다녀오셨죠? 네, 제가 갔다 왔습니다. 뭐 인산인해라서 바깥쪽 주차장부터 사람이 너무 꽉 차가지고 예.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윤심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 민주당 정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그때 당시 청와대죠. 청와대 지시로 통과시킨 엉터리 같은 법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의 윤심이 아니라 우리는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우리 정부도 성공을 하고 대한민국도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아픈 상처가 있거든요. 대통령하고 반하는 의사를 가진 당대표 뽑았다가 이게 당이 엉망진창된 경험이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만큼은 대통령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 되겠다는 것이 당원들의 뜻이기 때문에 자꾸 윤심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이번 우리 전당대회의 모습입니다. 그 김기현 의원 장남 결혼식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 와, 진작 얘기 왜 안 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윤심이 몰려 있다, 교통정리가 끝났다라는 어떤 방증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뭐 의원들께 전화를 자주 하시고 소통을 예. 하시는 편입니다. 이번에 전화 주신 거는 아무래도 그 자녀 결혼인데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의 사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 김기현 의원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지금 전당대회 레이스 뛰어든 김기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서로를 향한 견제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3월이 아니라 4월, 5월 되더라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아직도 2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그런 컨셉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왜 자꾸 김장만 담그냐고. 제가 언제 김장만 담궜습니까? 된장찌개도 끓이고 지금 국도 끓이고 밥도 맛있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국민들께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총선에서 지고 김치를 드시겠다 뭐 그 말씀 같은데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심이 어디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김장 논쟁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예, 뭐 이제 시작이니까 예. 가벼운 농담 쪽에 공방이 오고 간 거예요. 건투로 보면 이제 본격적인 시합 전에 예. 잽을 날리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본격적인 논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뭐 사견 하나 말씀드린다면 김치 논쟁, 김장 논쟁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 다 김치 좋아하고 예. 우리 김치만큼 또 우리 대한민국 대표 음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대표를 뽑는데 대표 음식 논쟁한 거는 뭐 나쁜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상훈 의원님 또 과거에 안철수 의원 캠프 부대변인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의 어떤 지금 김치 논쟁 이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박수영 의원님은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 이정현 전 의원이 대표를 하셨어요. 예. 그 기억을 보시면 그때 과연 이정현 대표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에 소통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정치적 오랫동안 같이 해왔고 청와대에서도 모시기도 했고. 근데 과연 그래서 그 정당의 지지율이 올랐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오히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조금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집권 여당에서 잡아주기를 바라는 게 정상적인 이 국민들의 마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야 상관없이 한꺼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김장현대나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예. 제가 표현을 보면서도 오늘 보면서 이게 무슨 논쟁인지에 예. 대해서 과연 정당의 전당대회를 한다면 핵심적으로 정책 논쟁을 하는 건지 정치 노선 논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야 이 전당대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누가 또 친하다는 논쟁의 뭐 그냥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볼 때 좀 우려되는 점이 또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여야 상관없이 함께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고민해야 할 반대 최근에 이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를 하실 때 행보를 보면
무조건 양보하고 들어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협상할 건 협상하고 강하게 투쟁할 건 투쟁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어냈거든요. 예. 필리버스터 할 때는 이제 1번 타자로 나서서 우리 의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준 적도 있고 되지도 않을 것 같던 법사위원장 찾아오고 7개 상임위원장 찾아오고 이런 협상 과정을 보면 지킬 거 싸우고 싸울 거 다 그런 그 용산하고의 관련도 예. 지킬 거 지키고 방향을 잘 잡아가실 분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다른 후보들은 지금 보시면 지지하고 있는 현역 의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누구 이름 다 되긴 그렇습니다만은 예. 한 7명 정도 나와 계신데 다른 의원들은 그 의원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 현역 의원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힘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에게는 박수영 의원이 있다, 지지하는 의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저도 당연히 지지하고요. 예. 저는 뭐 원내대표 하실 때 워낙 잘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도 잘할 수 있다는 역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도 나경원 전 의원의 변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그 변수가 어떤 또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어제는 일정을 비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재명 대표도 준비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어떻게 좀 정리된 메시지가 있습니까? 뭐 아무리 봐도 이 출석을 앞두고서는 변호인단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당연히 상의를 했겠죠. 예. 뭐 메시지를 당내에서 정리한다기보다도 아마 대표께서 검찰 출석과 관련되어서 당당하게 국민들께 그런 입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궁금해하시는 국민들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검찰의 사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원칙적인 입장들 국민들에게 정말 상당한 모습으로 내일 입장을 표명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내일 성남지청 앞에 가서 예. 대표님께 좀 힘을 함께 북돋으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혐의와 관련된 입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대통령실에 대한 뭐 입장을 낼까요? 검찰공화국 얘기, 정치적인 보복 얘기 늘 하시던 말씀 그대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상희 의원은 같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당 대표를 수행하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당하고는 예. 전혀 상관없이 일개 기초지자체의 수장이었을 때, 시장이었을 때 생긴 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온 당이 저렇게 나가서 그 방어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측근들도 전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속돼서 범죄 피의자로 지금 가시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온 당이 다 움직여서 나가는 모습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좀 저는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온 당이 나간다기보다 국민들과 함께 이 지금의 검찰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정부만 바뀌고 검사가 바뀌자 이게 다시 이 문제를 수사하고 이렇게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뭐 정해진 입장은 없던데. 그런 입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심전심으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저는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무혐의 났다는 것보다 성남지청장이 사건을 덮었던 거를 성남지청의 차장검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사표까지 냈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새로 임명된 검사들이 원점에서 새로 수사를 해서 많이 알려진 사건이고 저도 국회에서 여러 번 폭로를 했던 사건인데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내일 그 검찰 조사 앞두고 지금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관련 발언을 자제했는데 최고위원들이 강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0.7% 차이로 패배한 자신의 대선 경쟁자를 유치하게, 치졸하게, 악랄하게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 제거, 정적 숙청을 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카드 돌려막듯 사건 돌려막기를 하는 것도 황당한데 더 이상 우려먹을 것도 없는데 계속 우려먹겠다고 불만 잔뜩 떼고 있습니다. 국물은 다 쫄아들고
솥단지만 시커멓게 태워먹는다는 것을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박수영 의원님, 검찰에 대한 비판 이어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내일 이재명 대표가 내놓을 메시지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저는 뭐 그런 얘기들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방금 박찬대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먹기에 불과한 건지 여부를 당당하게 나가서 혼자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를 제대로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수사받기도 전에 정치적인 보복이다,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수사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 가시는 거니까 제대로 수사받고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최고위 그 입장 봤을 때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포토라인에 쓰는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당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전 모습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 자체에 대해서 수사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인 표현을 할 것이라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들을 저는 뭐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금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내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말씀을 주신 그만큼 당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하나의 목소리, 그다음에 격앙된 모습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내일 검찰 출석 때 상당수 의원들이 집결할 거다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다 같이 나가는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와 관련되어서 입장은 뭐 없지만. 입장은 없고 예. 또 그런 부분들 관련되어 가지고 무슨 뭐 단체로 뭘 하자 이런 건 없어도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이심전심이 통하지 않을까라는 싶고요. 저는 소환 일자가 소환 일자가 정해지자마자 그건 당연히 당인으로서 함께 당 대표 가시는 길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던데요. 또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상당히 몰릴 것 같은 지금 그 개딸로 불린 지지자들도 내일 뭐 성남시청으로 모여라 이런 이야기 메시지를 상당히 내고 있는데 일찍 안 가시면 자리 없을 것 같은데. 뭐 여러 지지자들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오지 못하는 의원들이나 당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그때도 당시 평민당 시절이었죠. 우리 당원들과 의원들이 함께 가서 이렇게 힘을 북돋았던 과거의 전례도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볼 때 내일 아마도 그런 좀 당의 단결된 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내일 소환 조사 정면 돌파하고 신년 기자회견 앞당겨서 반격 전략 모색할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요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목요일 예정되어 있는데 예. 당연히 이제 검찰에 출석 전에 하는 것보다는 출석을 마치고 또 조사를 마치고 올 한 해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 표명들 그리고 정책적인 내용들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뭐 제가 그걸 기억한 것은 아니지만 예.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곧 이제 설도 민족의 명절이 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지 현재의 어떤 그 사법 수사와 관련된 입장들만 질문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올해 2023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습을 국민들께 제시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또 이런 모습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검찰 조사 마치고 나서 이틀 뒤에 신년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찰 그 조사 관련된 질문들이 또 집중되다 보면 설 민심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런 그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방금 박상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문을 제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국민들과 기자들, 언론사에서는 검찰 소환, 사법 리스크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께서 복도에서 지나가면서 기자들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쭉 안 해오셨거든요. 예. 묵묵부답으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것들이 많아서 이번엔 질문이 많을 것인데 질문을 제한하지 마시고 두루 들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는 모양을 보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의원님 그거는 대통령한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셨어요. 질문도 하나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빨리 대통령실에 전화부터 하셔서 그 얘기 꼭 하셔야 우리는 됩니다. 그동안에 도스텝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현안이 쌓여 있는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임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경제 위기가 많으신데
대통령 중에 역대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 대신에 주민들하고 같이 장관들하고 같이 정책 설명회를 하지 아니, 않았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아닙니다. 저 제일 방송에 안 나오시는 분이 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밖에 안 나오셨으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퇴임하신 대통령이시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가신 거죠, 우리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일 검찰 조사도 있고 신년 기자회견 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치러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인기도 그렇고 현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1월 임시국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두 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은 열어놨는데 계속 일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무인기를 이유로 한다는데 사실은 이런 무인기 같은 국방에 관련된 문제를 본회의에서 질의하겠다. 이건 좀 역대 우리 역사에 맞지 않는 거고요. 이런 비밀을 요하는 부분은 상임위라든지 국방이나 정보위 같은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드러내놓고 할 일은 아닌데 이슈가 없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온 노웅래, 아직 올라오지 않은 이재명 대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 국회를 일부러 열고 있다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볼 수 없는 것이죠. 예. 본회의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이건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안보나 경제 관련해서 뭐 긴급 현안 질의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원래 오늘 내일 하자라는 게 저희들 뭐 입장입니다. 예. 뭐 박수영 의원님은 좀 다르게 얘기하시지만 뭐 저희 지역구인 김포의 하늘을 통과해서 서울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그 비행 금지 구역이 뚫렸던 이 정말로 안보에 큰 구멍이 난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회의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상임위에서 비공개로 할 것은 비공개로 하고 정보위에서 할 것은 하지만 국민들이 다 보시는 앞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국방부는 왜 최초에 거짓말을 한 건지 우리 용산 청와대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뭐 NSC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현안 질의 또 원래 같으면 현안 질의를 넘어서서 뭐 대정부 질문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거는 여당이라고 감추지만 말고 이만큼 중요한 문제가 대한민국에 지금 또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거기서 부족하다 싶으면 본회의를 여는 게 정상적인 수순이라는 거죠. 지금 두 분의 이견만큼이나 지금 국회에서 임시국회에서 여전히 문은 열어놓지만 아직까지는 개점 휴업 상태인 거를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